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나솔 나큰솔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조 나솔 같은 경우는 PDF, 이미지, 명세서 등의 재무정보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가이드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재무 분석 기반 개인 자산 분석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팀명은 나솔, 조언은 이제 김가은님, 나큰솔, 성혜인님, 민철님, 이혜린님, 조범수님 총 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목차는 시스템 구성 및 협업 방식부터 서비스 개요 설명드리고 유저 관리랑 핵심 기능 세 가지 정도 설명드린 다음에 유저 관리에서 이제 로그아웃 및 회원 탈퇴까지 포함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스템 구성은 아마 다른 분도 다 비슷한 방식일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는 이제 Next.js 기반으로 UI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팀원 구성 및 역할 분담은 제가 조언으로 PM, 노션 관리, 기본 프로젝트 구성, 개발, 여러 가지 개발들을 진행을 했고요. 다음 김도환님 같은 경우는 개발 역할로서 회원 가입 시 이용 약관 확인 관련 기능 개발하셨고, 입력된 소득 지출 정보를 이제 암호화하는 기능을 개발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혜인님 같은 경우는 로그인, 로그아웃 및 쿠키 세션 관리 기능을 개발하셨고, 문서 분석 후에 자산 전략 적성 기능 개발하셨고, 소득 및 지출 데이터 분류 및 요약 화면 개발하셨고, 랭체인 체이닝 기법 관련으로 검색 시간을 절감하는 기능을 개발하셨습니다. 또 윤치열님은 서비스 기획에 참여를 해주셨고, 이혜린님은 이제 개발 역할로 세액 공제 체크리스트 개발 및 소득 지출 문서 업로드 및 직접 입력 화면을 개발하셨고, 소득 지출 폼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이랑 화면 개발하셨고, 발표 자료도 이혜린님이 이렇게 예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조범수님은 로그인한 유저 정보 조회하는 기능을 개발하셨고, 유저 정보 수정하는 기능을 개발하셨고, 소득 지출을 폼 데이터 형태로 분석 기능하는 개발도 진행을 하셨습니다. 협업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노션에서 백로그를 적극적으로 활용했고요. 도메인별 기능 분류를 이루어져서 이슈 단위로 작업 분할 및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담당자 배정 및 진행 상황은 슬랙을 통해서 매일 공유가 되었고요. 프리얼티티 설정으로 우선순위도 이렇게 관리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GitHub 같은 경우는 모든 커밋의 백로그 이슈번호를 명시하도록 해놨고요. 제가 강사님 거 레포지토리를 제 개인 레포지토리에 포크해 온 다음에 포크해온 제 레포지토리를 다른 조원분들이 다 개별적으로 포크해 가는 방식으로 제 레포지토리에 다른 조원분들이 PR을 올리시면은 제가 그걸 병합해서 충돌 같은 걸 확인하고 코드 리뷰를 거친 다음에 강사님 쪽에 있는 레포지토리로 제가 PR을 올리는 방식으로 제가 중간 개발 브랜치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커밋과 이슈 사이에는 양방의 연결을 완벽한 추적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깃에다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노션에도 공유해서 코드 리뷰를 통해서 품질을 관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개요는 이제 재무 문서 기반으로 개인 자산 분석하는 AI고요. PDF, 이미지, 스캔 문서, 명세서, 영수증 등의 재무 정보 관련 문서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요약하고 정리까지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사용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을 자산 관리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및 목표는 문서 업로드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용자가 올린 문서를 분석하고 재무 분석 및 맞춤형 자산의 분배를 추천드리며 세액 공제 가능 항목 체크리스트 및 예상 금액 산출, 시각화 자료, 지출 히트맵, 카테고리 비중 차익 파이 차트 등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유저 관리에 대한 시퀀스 다이어그램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저 관리는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글어스, 레디스, DB 이렇게 6개의 단계를 거치고요. 사용자가 프론트엔드 쪽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백엔드 간의 구글 어스.구글 엔드포인트로 어스 URL을 받아와서 리다이렉트된 구글 어스 쪽에서 인증 토큰, 액세스 토큰 등을 받아오고 액세스 토큰으로 이제 사용자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DB상에 해당 유저의 어스 아이디가 없다면은 이제 구글 어카운트 계정을 생성을 하고요. 있다면은 마지막 로그인 시간 역할을 하는 업데이트 앱을 업데이트함으로써 관리됩니다. 레디스에 저장된 세션은 최대 24시간 동안만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론트 분들 쪽으로 리스폰스 할 때 세트키 방식으로 세션 아이디를 담아서 반환합니다. 유저 관리의 비로그인 같은 경우는 방식 자체는 거의 비슷하지만 DBM만 저장이 안되고 레디스에 저장된 게스트 세션 형태로만 저장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핵심 기능이 문서 업로드 기반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은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GPT-4 에이전트, 레디스 이렇게 5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사용자가 PDF 파일을 소득 및 제출 같은 걸 업로드를 하면은 그 부분은 프론트엔드 쪽에서 백엔드로 포스트 아날라이즈 쪽 엔드포인트로 전송이 됩니다. 해당 백엔드에선 PDF 파일에서 텍스트를 추출하고요. 그 추출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에이전트 쪽에 소득 직출 항목과 금액을 추출해달라는 퀘스천을 날리게 됩니다. 그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파싱으로 중복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AES 방식으로 암호화가 이루어진 상태로 레디스 쪽에 항목별로 저장이 이루어집니다. 암호화된 키값과 밸류 값으로 예를 들어 급여는 300만원, 상여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목들이 키랑 밸류 모두 다 암호화가 이루어져가지고 레디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 레디스에 저장되기 전 값으로 카테고리가 이제 고정이랑 변동소득 그리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이제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분류가 완료됐을 경우엔 그 분석 결과를 이제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반환하고요. 이제 사용자 쪽에서는 그 업로드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 같은 방식은 저희가 소득 지출자를 업로드할 때 굳이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혹은 연말정산 간수화자료 같은 PDF 파일을 굳이 찾아서 업로드하지 않고 이제 직접 사용자가 폼 데이터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방식도 구현을 해놨는데요. 사용자가 이제 폼 데이터 형식으로 프론트엔드 쪽으로 소득 지출 자료를 직접 입력해서 올리면은 그분 아날라이즈 폼이라고 하는 별도의 엔드포인트로 백엔드에 전송을 받고 마찬가지로 데이터 암호화가 이루어지고 항목별로 레디스 세션에만 저장이 됩니다. 카테고리 분류, 고정, 변동소득 등이 이루어지고 분류 완료된 결과를 업로드로 완료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문서 업로드할 때는 별도의 DB를 거치지 않는데요. 이분은 저희가 제공받는 자료 같은 경우가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같은 극히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 해당 자료들을 DB에 저장할 경우에 따르는 부수적인 보안적인 절차를 마련하기엔 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별도 DB에 저장이 되지 않고 이 모든 항목들은 유저의 세션 아이디를 키값으로 하는 레디스에서만 최대 24시간 동안에만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서 업로드 기반 분석 과정인 재무 분석 결과 조회 같은 경우도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레디스, GPT-4라고 하는 5가지의 단계를 거치고요. 사용자가 이제 해당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결과 페이지를 요청할 경우 프론트엔드는 get result session ID를 키값으로 하는 그 백엔드 엔드포인트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백엔드는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유저의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레디스의 키값으로 문의를 하게 되고요. 암호화된 소득 지출 데이터를 전송받으면은 백엔드에서는 해당 암호화된 소득 지출 데이터를 복화 및 소득 지출 분리를 이루고요. 보험료랑 세금 등으로 카테고리를 재분류한 다음에 그 부분을 GPT-4 쪽에 다시 퀘스천으로 카테고리 분류 요청을 파이낸셜 애널라이즈 서비스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경우 고정소득, 변동소득, 고정지출, 변동지출 등 지출 항목에 대한 자세한 애널라이즈가 나오고요. 그 부분은 재무 요약을 계산해서 통합 결과 및 차트 데이터 형태로 사용자 쪽의 대시보드 시각화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인 문서 업로드 기반 분석은 소득 정보 분석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플러그를 통해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가 소득자를 입력하고 지출자를 입력하고 그 결과를 받는 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급여 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직접 입력 등의 3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월별 소득, 연간 소득, 기본 소득, 추가 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 항목을 추출해서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지출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득 자료와 동일한 형태로 카드 명세서, 고정 지출 문서, 그리고 영수증, 거래 명세서, 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 타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력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고요. 이건 사용자 정의 항목으로 항목명과 금액명을 별도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교통비, 식비, 통신비 정도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주거비 같은 항목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과 탭에서는 재무 분석 결과를 재무 요약 형태로 총소득, 총지출, 수지 차액, 수지 비율 정도의 항목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소득 상세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소득 항목, 지출 항목 등을 이제 표시하게 되고요. 재무 요약 대시보드로 총소득, 지출, 자동 계산 등의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에서는 이제 입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서 보여주고 합계 자동 산출, 재무 계산 방향 게시 등의 가벼운 이제 설명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기능 두 번째인 분석 자료 제공은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레디스, GPT-4의 5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사용자가 원하는 페이지를 요청했을 때 텍스 크레딧, education expectation 같은 여러 가지 엔드포인트 통해서 API를 호출하게 됩니다. API 호출될 경우 백엔드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이제 레디스 쪽에 세션 아이디를 통해서 퀘스천을 늘리고요. 그리고 암호화된 소득 지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 요청, 결과 반환, 결과 확인 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석 자료 제공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미래자산 예측, 세액 공제 분석, 연말 정산 공제 분석, 재무관리 이렇게 4가지 항목이 있고요. 이 각각 4개 항목은 미래자산 예측 같은 경우는 소득 수준에 따른 최적의 자산 배분을 이제 가이드해주고요.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소득 증가 시나리오별 투자 전략 및 세액 절감 방법을 유저가 업로드한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20% 증가했을 때를 기반으로 검색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 세액 공제 부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에 10대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연금, 의료비, 교육비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해당 항목들에 지출된 금액이 있을 경우는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그 연말정산 10대 공제 항목의 최대 한도를 안내하고 사용자가 올린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올린 자료 중에서 연말정산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는지 혹은 해당 항목이 있어도 최대 세액 최대 세액 공제 가능 금액 중에서 얼마를 채웠는지 정도를 분석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공제 분석은 사용자의 소득 지출 내역을 분석해서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예상 금액을 자동으로 산출하고요. 인적 공제, 보험료 등 항목별 세부 내역과 추가 절세 가능 항목을 안내합니다. 마지막 재무 가이드는 사용자의 현재 자산과 목표 금액을 분석해서 단기, 중기, 장기별로 목표별 달성 전략을 제시하고 리스크 수준에 따른 투자 방법과 분산 투자 전략을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인 재무 의사 결정을 내리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습관을 형성하여 장기적인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 기능 세 번째인 시각화 자료 제공은 사용자가 올린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테고리별 분포를 파이 차트 형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및 지출 카테고리의 비중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요. 주요 지출 분야를 이제 사용자가 올린 카테고리별로 금액을 이제 총 금액의 퍼센테이지 형식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지출 분야를 즉시 파악하고 카테고리별로 금액 및 비율을 표시해서 최적의 지출 비중과 비교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별 지출 히트맵 같은 경우는 월별로 사용자가 올린 지출 항목을 패턴을 히트맵 형식으로 시각화를 하고요. 카테고리별로 지출 현황을 확인 가능합니다. 전월 대비 변화 추이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저 로그아웃 및 유저 탈퇴 시에는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레디스 과정을 거치고요. 유저가 로그아웃 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로그아웃 요청하면은 어세 로그아웃으로 백엔드 엔드포인트를 보내면은 딜리트 세션 아이디를 레디스에 요청함으로써 암호화된 소득 지출 데이터 형태도 전부 다 삭제해서 쿠키 형태도 삭제하게 돼서 페이지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자동 UUID로 생성이 되거나 혹은 어카운트 쪽에 저장되는 세션 아이디에 포함된 모든 정보가 삭제됨으로써 유저 같은 경우 로그아웃 할 때 사용자가 올린 재무 데이터 같은 게 일괄적으로 삭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유저 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 프론트엔드, 백엔드, 구글, 레디스, DB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회원 탈퇴 버튼 클릭 시 어카운트 디파처를 통해서 세션을 이제 레디스 쪽에서 확인해서 유저 토큰을 받아오고 계정 정보를 DB 쪽에 조회해서 계정 정보를 이제 구글 계정의 경우에 토큰을 리버풀을 통해서 무효화를 하고 계정 삭제가 DB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세션도 삭제되고 마지막으로 프론트엔드에 있는 쿠키까지 삭제함으로써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유저에 관련된 모든 정보가 삭제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단 저희 쪽 조는 프레젠테이션으로 준비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 가동 방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메인 페이지에 이제 이 경우에는 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제 계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딩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을 해놨고요. 사용 방법과 지금 시작하세요 같은 주요 기능 설명 정도만 넣어놨습니다. 현재 이 웹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기동 같은 샘플 자료를 통해서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성희님이 수고해주신 캐싱 방법으로
저희가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아무래도 업로드하는 자료가 많다 보니 에이전트를 통해 질의를 하는 속도가 있어서 이런 미래자산 시뮬레이션 같은 에이전트 요청 시마다 10초 정도의 지연 속도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해결하기 위해서 레디스 캐싱을 이용해가지고 에이전트 캐싱도 활용해서 이미 질의가 되었었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로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미래자산 시뮬레이션은 이런 식으로 현재 소득 및 지출 구조 분석, 자산 분배 및 세액 절감 전략, 소득 증가 시 미래 시뮬레이션 항목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세액 공제 분석 같은 경우 산세 분석과 체크리스트 항목을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연말정산이 아니라 일반적인 10대 세액 공제 항목인 연금계좌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등을 사용자가 올린 데이터랑 자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 공제 가능 금액을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 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캐싱이 안 돼 있어 이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고요. 네, 주요 항목과 가능 여부, 이유를 표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연말정산 공제 예상 금액 산출 같은 경우는 주어진 문서 자료를 바탕 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공제 예상 가능 금액을 산출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쪽에서 이제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경우에서 소득세 공제를 이루기 위한 항목들을 몇 가지 알려주고 그중에서 자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게 얼마인지 이런 경우도 다 확인해서 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총 공제 예상 금액이 이 정도 2,500만 원의 세액 공제 이룰 수 있게 됐네요. 다음에 목표 금액 재무 가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총 자산과 목표 금액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됨으로써 해당 금액과의 텀을 통해서 이제 목표 금액인 2천만 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재무 분배를 하면 되는지 에이전트를 통해서 질의하게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네, 이렇게 결과 항목이 나오는데요. 주어진 문서자를 바탕으로 8천만 원에서 금액 1억 원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나누고 목표별로 리스크 수준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단기 목표 1년 이내, 그리고 중기 목표 같은 경우는 장기 목표가 3년 이상, 중기는 1에서 3년. 각각의 단기, 중기, 장기에 따라서 리스크가 없거나 있거나 리스크가 큰 방법을 알아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파이 차트 같은 경우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저가 올렸던 소득 항목과 총 지출 항목을 통해서 이제 흑자, 적자, 특자 비율 정도만 간단하게 산출해 주고요. 이제 흑자랑 지출 간의 차이가 큰 점은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이제 지출 쪽에 있는 홈택스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지출 자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출 자료로 하려고 했었는데 하필 오늘 홈택스에서 이제 PDF 다운로드가 시스템 점검 중이라서 그 샘플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카테고리랑 지출 카테고리별 분포를 파이 차트 형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고정지출 항목을 눌렀을 때 그 고정지출에선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은 총 고정지출 금액 중에서 비율별로 표시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월별 지출 히트맵은 이제 소득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 항목에서만 히트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출별 히트맵은 이렇게 고정지출, 변동지출, 저축 및 투자, 기타 및 예비비 이런 네 항목들을 안에서 변동지출은 이런 항목들이 분배가 되어 있고 고정지출은 이런 식으로 지출이 나가고 저축 및 투자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금액이 분류돼서 카테고리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세션 삭제를 할 경우에는 이 제 계정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무 데이터가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션 삭제할 경우에는 네, 보시면 로그인이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로그아웃을 보지 않고 세션 삭제만 해도 로그아웃이 된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그인할 때는 약관 및 정보 처리 방침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제 업로드를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소득 자료 같은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출 자료는 홈택스에 올라가 있는 김길동 씨의 2017년도 자료 샘플 데이터를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저가 입력한 소득 자료랑 지출 자료를 소득을 급여, 비과세 이런 항목별로 분류해서 보여주고요. 지출 상세 같은 경우는 김길동 씨의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각각의 항목들을 전부 카테고리화로 분류해가지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출 자료에서 직접 업로드도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는 재무 데이터가 기반에 분석했던 캐싱 내용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까와는 달리 속도가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조 발표는 우선 여기까지고요. 그 외에는 간단한 코드만 좀 보여드리면은 그 화면상에서는 안 보이는 보안 항목으로 이제 로그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로그도 구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캐싱된 정보를 확인하고 민감 자료 같은 경우는 디버그 인포 같은 로깅 레벨에서도 안 보이도록 별도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CSRF를 통해서 세션 쿠키를 인증받은 쿠키만 인증할 수 있도록 해놓는 절차도 거쳤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발표 진행하시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질의응답 시간이라고 보면 될까요? 예. 네. 질의 마치고 그 팀원들 소감을 발표할까요? 지금 소감까지 발표를 할까요? 그러면 지금 소감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물어볼 게 많아서. 예. 소감을 좀 최대한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소감 같은 경우 일단 아무래도 절대적인 시간량이 부족해서 좀 많이 아쉬웠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시간량 부족으로 인해서 기능 구현에 있어서 조금 타협해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추후에라도 그 부분을 이제 개인 프로젝트를 하던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다시 진행하건 보강을 진행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시간에 다들 직장인으로 바쁜 와중에도 무리한 일정에 잘 따라와 주신 팀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지금 드리고요. 백로그를 보니까 저희가 좀 일정을 좀 무리하게 짜긴 했더라고요. 그래도 몇 가지 기능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기능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팀원분들에게 이제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조범수님 소감은 팀원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하셨고, 각자의 상황 잘 몰라도 바쁘신 와중에 많은 시간 들여서 프로젝트 진행해 주셨고, 의사소통 과정에서 슬랙 노션 기호를 덕들 잘 사용해서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만으로도 필요한 부분을 의사소통이 잘 된 것 같다고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보다 적게 기여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혜인님은 짧은 일정 속에도 바쁜 와중에 꾸준히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팀원분들이 감사한다고 하셨고, 개발해야 할 작업량이 많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해주신 덕분에 대다수의 기능을 무사히 구현할 수 있다고 하셨고, 처음에 구현 가능할지 확신이 없던 기능도 실제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좋은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혜린님은 파이썬, 패스트 API도 처음, 레디스도 직접 사용도 처음이라서 어려움이 많으셨지만 기본 세팅이나 틀을 잘 잡아주시고 올라온 다른 팀원분들의 커밋된 코드를 보이면서 많이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라도 더 구현할 수 있는 팀원이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성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 기능이 어떻게 뒤에서 구현돼서 사용자가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흐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되셨다고 하셨고, 짧은 일정 동안 많이 못 도와드려 죄송하고 고생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김가은님은 이번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 보니 최근엔 야근도 있어서 개발에 충분한 시간 쓰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참여도가 높지 않았던 부분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팀원분들과 팀장님께서 계속 도와주시고 챙겨주셔서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의지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가 AI를 처음 다뤄보는 경우인데 초반엔 감도 안 잡히고 낯설었지만 프로젝트라면서 조금씩 이해도 되고 흥미도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새로운 분야를 경험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하셨습니다. 예, 소감도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소감 재밌게 잘 봤고요. 이제 질의응답을 하면 될까요? 예, 네. 일단은 지금 보니까 분석하는 데이터량이 어느 정도 네, 규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서비스가 나간다는 관점에서는 이게 사용자들이 이제 저런 걸 한번 던질 때마다 그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1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1회 사용한다고 하면은 대략적인 그 LLM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좀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확인해 봤을 때 토큰 기준으로 API 서비스 기준에서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회원 가입부터 이제 재무 분석까지 전부 다 진행한다는 과정하에 한 1달러 조금 안 되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0.1달, 0. 몇 달러?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아서, 예, 1000 곱하기를 하면은 한, 몇백 달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몇백? 예, 정확한 계산 금액까지는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충 한 0.2 정도 잡는다고 하면 한 200에서 300달러 정도라고 봐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진짜 뭐 서비스도 간다고 하면은 예. 그런 경우에 대한 전략적인 기획 같은 것도 좀 잡아보셨을까요? 그 부분은 사실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그렇듯이 적자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광고 같은 경우를 통한 소득을 늘릴 생각까지는 안 했고요. 지출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제 에이전트 캐싱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 이미 한 번 분석했던 자료라면 다시 에이전트를 서비스를 호출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절감하는 효과를 조금 생각을 했고 속도 개선뿐만 아니라 그리고 비슷한 소득 수준 혹은 지출 자료가 있다면은 자료 분석 과정에서 그 사람에 대한 개별적인 소득 지출을 계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비슷한 소득 및 지출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고 검색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이제 현재는 레디스 캐시잉에만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 부분은 DB 데이터를 통한 절차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계속 좀 서비스적인 질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이런 서비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홍보 채널을 만든다거나 이제 뭐 그런 마케팅적인 측면을 신경 써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정말 그 뭐 베타 서비스라도 해보고 싶다 할 경우에 네. 생각하고 있는 채널이 있는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서비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이 사용자가 벌고 있는 소득이랑 그리고 내고 있는 지출을 분석하고 그리고 연말정산 세액 공제 같은 걸 받는 과정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성인이 된 분들, 40대 이상 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자료고 아무래도 재산 관리에 있어서 좀 취약함을 하고 잘 알지 못하는 2에서 30대 정도가 주요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재무 관련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소개하면은 좀 서비스 홍보에 있어서 이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은 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타겟에 대한 분석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사전에 좀 그런 걸 기획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처음 기획하면서 제가 재무 관련해가지고 인사 쪽에 일하고 있긴 한데, 제 자산을 어떻게 분배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요. 나오는 김에 어떻게, 뭐에 대해서 발표하면 좋을지 서로 얘기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전정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 검증은 어느 정도 된 건가요? 그 이제 수요층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적합한지? 수요층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서비스가 앱이나 웹 환경에서 없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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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쨌든 이제 기존에 이제 있었던 서비스나 앱과의 이제 차별점을 사실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거였었잖아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분석했을 때 기반으로는 이제 이런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가이드해주는 서비스는 못 찾았습니다. 음,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이걸 정말 수익 모델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사실 이 수익 전략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AD 같은 거 붙여가지고선 광고 서비스를 이제 가져가는 거랑 그리고 구독형 모델을 가져가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들이 일정 부분 크레딧을 사용하도록 만드는 부분인데 어, 사실 이 구독으로 간다고 하면은 사용자 수, 즉 MAU를 많이 확보해야 되거든요. 활성화된 사용자 수.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게 초반 시작할 때는 사실상 불가능할 거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정말 이걸 수익화한다고 하면은 그 크레딧 전략을 쓰거나 아니면 AD 같은 걸 좀 넣어야 되는데 AD를 넣는 순간 사용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제 정말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은 홍보 채널 하나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전략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서 오프닝 이벤트라고 하면서 이제 그 커피 쿠폰 준다. 그러니까 일단 사용을 해보고 일단은 요 기간 동안은 무료다 하면서 사용을 해보고 피드를 남겨달라. 피드를 남겨준 사람 중에서 이제 추첨해가지고서 커피 쿠폰 쏴주겠다.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되면 일단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사용자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사용자들이 실제로 그 크레딧 전환을 한번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공짜로 풀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쨌든 사용자 피드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개선 사항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개선 사항들 받아가지고 이제 크레딧 할인을 90% 정도 해주시면은 사실 적자를 보는 거죠. 지금까지도 적자를 보는데 어쨌든 이제 자기 돈 조금 써봤잖아요. 네. 자기 돈 이제 쓰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서비스에 묶이게 됩니다. 이게 사람 심리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100원이든 10원이든 쓰게 만드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도 좀 가져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만약 이제 세션이 만료됐어요. 예, 그러면은 데이터 복구의 가능성은 혹시 좀 있나요? 데이터 복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안 절차 때문에 애초에 24시간이라고 하는 익스파이어를 설정한 것도 그렇고, 세션 삭제라고 하는 기능을 마련한 것도 DB나 혹은 저희 메모리 영역이 아닌 실제 물리 DB 같은 곳에 고객의 민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에 따른 보안적인 절차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현된 사항으로는 이미 세션 삭제를 통해서 삭제된 정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 시간이 나면은 DB 등으로 이제 단순 레디스 인메모리 영역에만 저장된다는 정보를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저장하게 될 경우에는 복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혹시 GDPR이라고 아시나요? GDPR은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제 그 국내 용어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국내 개인정보법 준수 여부라고 하거든요. 예,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개인 정보에 되게 민감한 그 주제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그 해킹 사건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민감해진 부분이긴 한데 그런 국내 개인정보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보고 진행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사 시스템 쪽에서 일하다 보니까 민감 정보를 이제 획득하고 관리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용했었던 민간 정보 관리의 기준에서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음, 음, 음.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됐을 것 같군요. 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제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 있잖아요. AI 예, 관련된 기능인데 어쨌든 이게 AI라는 거는 사실 약간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실제로 이 AI 기능을 썼을 때 이제 그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이제 재무 요약이나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정확성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확성에 대한 검증 같은 경우 일단 업로드된 자료를 이제 리졸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기가 좀 그렇고 그 이게 이제 국세청 쪽에서 올리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제 샘플 파일인데요. 여기에 있는 총 합계 금액이랑 리졸트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랑 비교 검증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검증을 그래서 했을 때, 네, 예, 먼저 말씀하시죠. 검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하면 꼼수인데요. 미래재산 예측이나 세액공제 확인 같은 경우도 정확히 이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진 않고 대략적인 뭐 ETF 혹은 뭐 ISA 같은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우선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분석 같은 경우 이제 연말정산에서 소득법에 따라서 산출된 자료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좀 고객이 업로드한 자료랑 그 최대 산출 가능 금액이랑 이제 합계 사감 정도만 해가지고 구하기는 좀 쉬웠고요. 음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게 투자 전략이랑 뭐 절세 시뮬레이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요런 부분에서 신뢰성 평가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분의 잠시만요. 사실 이 부분도 제대로 된 투자 전략 같은 경우 이제 AI를 통해서 분석을 받으려면은 이제 기계학습을 좀 거치고 단순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전문화된 모델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시간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단순 에이전트를 통한 산출감만 이제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지금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까 그 지출 히트맵이랑 파이 차트 같은 거 한번 다시 봐볼까요? 예. 어, 그리고 뭐가 아까 그 어떤 거 누르면은 좀 많아지는 게 있지 않았었나요? 네, 변동소득이었나? 여기서 변동 지출 누르면은 각 지출 항목들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고정 지출 누르면은 고정 지출 항목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음, 이 부분은 UX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래 이제 이런 시각화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의사 결정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네, 의사 결정 지원하는 흐름에 있어가지고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로그랑 이슈 커밋 요런 것들 어쨌든 코드 리뷰 같은 것도 좀 해보셨잖아요. 예, 이거를 하실 때 이제 제일 좀 중점에 뒀던 그런 철학적인 가치가 있을까요? 음, 코드 리뷰 자체는 사실 따로 저희가 리뷰어를 마련한 게 아니라 제가 브랜치 전략을 짤 때 제 브랜치를 이제 개발 브랜치로 삼고 제 브랜치를 PL에 그 각각의 조원분들이 PL에 풀 리퀘스트 알린 거를 제가 일괄적으로 한 번씩 싹 확인을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병합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선생님 레포지터리에 업로드라는 방식을 했는데요, PR을. 그 네네. 부분에서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본 거는 이제 그냥 보안 절차 관련상에서 불필요한 정보가 업로드되는 게 있는지, 그리고 혹은 프린트나 로그 같은 걸로 고객이 올린 자료 같은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표시가 되는 게 있었는지라,
그리고 기능상의 문제점이나 혹은 중복되는 코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부가적으로 이제 그 디펜던시 관련된 사항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왜냐면은 디펜던시들이 이제 너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그 관리 포인트들이 결국 너무 그 모여가지고선 복잡성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펜던시들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걸 의도적으로라도 좀 쪼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잘 그려주셨더라고요. 예. 전체 흐름이 이제 굉장히 잘 보였는데 이제 거기에서 병목 구간이나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구간이 별도로 있었을까요? 퍼포먼스 그, 측면이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실 이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혜리님께서 직접 전담해서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긴 어려운데, 혜리님이 지금 답변을 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 네, 마이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따로 병목 구간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 부가적으로 이제 LLM 사용량이 급증할 경우도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사용자들이 점점 이제 접속을 많이 하면서. 예,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 같은 것들 혹시 체크를 해보셨을까요? 이제 LLM이 사용이 급증될 경우에 이제 단순 재무 분석이나 혹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비슷한 유저의 이제 소득 및 지출 수준을 통해서 이제 LLM을 사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이제 비슷한 로직이 있다면 쿼리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LLM이 필요한 자료는 이제 업로드를 할 때 고객이 업로드한 자료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그걸 이제 카테고리별로 파이화를 시키는 건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화를 통해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업로드된 자료가 쌓이다 보면 사실 소득 항목이나 지출 항목이나 되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어도 그게 어느 정도 빅데이터가 쌓이면은 충분히 카테고리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추후에는 LLM을 걷어내고 카테고리별 분류를 이제 쿼리문으로 마찬가지로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은 거는 이제 그 LLM 사용량이 증가되면은 얘네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토큰량이 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 고객 수 이상이 이제 요청을 하게 되면은 토큰량을 초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막히거든요. 네, 이거 막힐 거에 대한 대비도 좀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래서 계정을 여러 개 놓고서 이제 그 오바 됐는지 이제 체크한 다음에 오바 됐으면은 그 키값을 다른 걸 쓰도록 하거든요. 요런 전략적인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지속성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사실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한 번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걸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구성했던 기능 중 몇 가지가 이상 지출 및 소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걸 알려주고 이제 목표 금액을 설정해서 장기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를 다달로 매달 한 번, 혹은 주에 한 번, 뭐 그런 식으로 아날레이즈해서 분석된 결과 리포트를 사용자에게 보내준다든지 하는 기능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금융결제형 관련해가지고 사용자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계좌 사용 내역을 받아와서 이상 지출 내역을 분석하고 사용자의 소비 및 지출 내역을 이제 분석해서 그걸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니까 금융결제형 이제 테스트 API 수준에서는 해당 사용자에게 그 계좌 내역 같은 걸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테스트성 계좌로 등록된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테스트 계정이 아니라 실제 사용하는 실사용 API로 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심사 과정이나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했었는데 추가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도입을 해가지고 사용자가 이제 사용성을 늘리고 사용자 회원 가입도 마찬가지. 현재는 비회원도 거의 동일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지출 및 소비 알림 서비스나 주기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아날라이즈 리포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 회원을 대안으로 한 기능을 만듦으로써 사용성도 좀 유지를 올리고 회원 가입도 유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재방문이나 재분석을 유도한다는 방식은 지금 말씀하셨던 그 이상 데이터에 대한 분석으로 유도를 할 생각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B2B 확장도 사실 좀 가능하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세무사나 재무 컨설팅사나 이런 쪽에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에도 이 제안이 매력적일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음, B2B 사이트와의 연계는 거기까지는 아직 고려를 못 해봤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비즈니스 관점을 어쨌든 가져가야 되니까 단순히 이제 그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요 규모가 어쨌든 B2B랑 붙으면은 안정성을 또 가져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개발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질의응답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솔팀 분들 다들 발표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